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 가게를 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노부부는 낡고 해진 구두를 신은 사람을 보면 돈을 받지 않고 신발을 고쳐줄 정도로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구두를 만들 가죽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구두를 만들 가죽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 라며 아쉬운 듯 말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마지막까지 멋진 구두를 만들면 돼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아주 멋진 구두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 구두는 가게에 진열하자마자 금세 팔렸고 그 돈으로 새 가죽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아침에도 구두방 작업대 위에는 멋진 구두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구두를 모두 좋은 값으로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자고 나면 구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구두방을 엿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꼬마 요정들이 나타나 신나게 구두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고마움의 표시로 꼬마 요정들에게 귀여운 옷과 신발을 만들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밤중에 또다시 나타난 꼬마 요정들은 그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는 그림 동화의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매우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지금 또 궁지에 물리면 꼬마 요정아 도와줘 라고 소리치기도 한답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마감 때문에 자주 철야를 했었는데 입버릇처럼 툭 하면 튀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꼬마 요정이 나타나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저는 진지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의 모든 조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꿈이라든지 교훈이나 마음을 울리는 뭔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복숭아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도깨비를 물리치고 보물을 얻어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일본 전래 동화인 모모타로도 그렇고 장사꾼이 어느 날 부처님께 받은 지푸라기를 귤과 비단 등 다른 물건과 하나씩 바꿔가며 집까지 얻게 되었다는 내용의 일본 전래 동화 지푸라기 부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죽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단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멋진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마운 마음에 옷과 신발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두 번째인 일단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멋진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잠자는 동안 꼬마 요정이 나타나 일을 끝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편집자는 책 제목이나 표지를 결정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그날은 일단 그냥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갑자기 제목이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잠에서 깬 순간 번쩍하고 머리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세미나나 강연을 기획할 때 일단 열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일단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자고 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한답니다. 이럴 때 마음속으로 저는 꼬마 요정이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꼬마 요정과 구두방 할아버지에 나오는 꼬마 요정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란 말 그대로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빙산을 예로 들면 수면 위로 솟아있는 부분이 의식이고 물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잠재의식입니다. 이 수면 아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바로 꼬마 요정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평소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중요할 때 멋지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꼬마 요정은 언제 나타날까요? 동화에서는 가죽이 딱 한 장 남았을 때 꼬마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현실에 비추어 보면 바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할 만큼 다 해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잠재의식이 멋지게 힘을 발휘해 짜잔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령 회사 이익이 2.5배나 늘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전년도에는 큰 폭의 적자가 나서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때 꼬마 요정, 즉 잠재의식을 불러냈더니 놀랍게도 2.5배나 되는 이익을 달성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돈 300만 원이 생겨서 애인과 하와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라고 말한 30대 여성도 억눌러 있던 꼬마 요정을 해방시켰더니 뜻밖의 여행 갈 돈이 생겨난 것이죠.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최고의 남자를 만나 초스피드로 결혼에 골인했다 라고 말한 40대 여성은 애인과 막 헤어진 데다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혼 기회를 놓치고 이제 내 인생에 결혼은 없겠구나 하고 체념했을 때 꼬마 요정이 최고의 신랑감을 데려와서 초스피드로 결혼했습니다. 모태 솔로였다가 생전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한 30대 남성은 2달 정도 닥치는 대로 무작정 여성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해서 이제 그만하자고 마음을 접은 순간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며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꼬마 요정이 데려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듣고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차리셨나요? 그것은 바로 극한까지 내몰려서 몸에서 완전히 힘을 빠졌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다 보면 소원은 머릿속에서 지웠을 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